자, 계란이 당뇨병을? 뭘까요? 계란이 당뇨병을 없앨까요? 아니면 계란이 당뇨병을 촉진할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을 하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호 박사님의 여러 가지 논문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논문 발표가 있는데요. 자, 성인 당뇨병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그냥 지금은 이제 일상적인 감기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코로나가 처음 올 때는 생명을 위협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두려워하셨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전염병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당뇨병이 뭐처럼 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당뇨병이 왜 전염병이 되어가고 있냐면 내가 먹는 계란, 우유, 고기, 생선 같은 지방이 내 혈관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계란이 다른 만성적인 질병, 특별히 심혈관 질환 발생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계란이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여기 보시면 논문 자료를 좀 보실 건데요. 계란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아주 서서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한 주일에 계란을 1개에서 1.9개, 한 주일에 1개에서 2개 이하로 먹을 때 당뇨병 발병률이 76%입니다. 자, 그리고 한 주일에 2개에서 3개 이하로 먹을 때 그 확률이 배로 높아졌습니다. 한 주일에 5개 이상 섭취한 사람은 한 주일에 계란 1개 미만 섭취자보다 무려 여기는 2배 반 가까이인데 거의 3배 반 이상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이게 유의미하냐면 이 피밸류가 보니까 0.001이에요. 0.5 이하면 이건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 통계 데이터로 볼 수 있죠.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주일에 계란을 5개 이상 섭취한 사람은 한 주일에 1개 미만 섭취자보다 2배 반 가까이, 아니 데이터 보니까 3배 반 이상 높습니다. 저도 여기서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환우분들이 하도 처음에 오셔서 데모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저지방 채식을 할 때 계란만이라도 좀 먹게 해주이소 막 그러셔가지고요. 요 앞에서 키운 거, 여기 이 동네에는 사료 안 먹이고 풀어서 키우니까 저집 계란을 좀 먹게 해달라고 환우분들이 하도 몇 분이 조르셔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계란을 먹여서 1주, 2주, 3주 콜레스테롤 수치를 봤더니 한 주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전 정상이었는데 200, 300 막 올라가는 게요. 1주마다.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는 안 먹겠다고 하십니다. 왜? 콜레스테롤이 뭐를? 암을 유발하고 촉진하고 전이시키니까. 자, 계란이 당뇨병과 연관이 있다는 이 연구는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하버드 대학에서 하루에 계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먹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성인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1년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2012년 유럽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고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콜린 캠벨 교수님의 The China Study에 보시면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The China Study는 한국판 번역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국의 그 수많은 인구들을 아주 종단 연구, 횡단 연구를 다 하셔서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란을 먹었을 때, 우유를 먹었을 때, 그 다음에 고기를 먹었을 때, 붉은 고기를 먹었을 때, 흰 고기, 치킨 종류를 먹였을 때, 이 질병 발병률을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이 논문 자료들을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논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What the Health 다큐에서 많은 암 전문가들의 통계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렇게 햄, 베이컨, 소세지 같은 가공육, 아주 강력한 이 발암물질들이 많죠. 그 다음에 계란에 특별히 비소 같은 이 발암물질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을 많이 먹는 것이 특별히 성인 당뇨병 발병률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당히 높이죠. 자, 2010년 연구 결과는 특히 젊은 사람 중에
계란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한 주일에 1개 이하로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되고 70대에 들어가서는 뭐 계란을 피한다고 굳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계란을 계속 먹게 되면 아이들이 약간 음란한 습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하루에 1개 이상의 계란을 먹으면 그 사람의 수명을 줄여주는데 특별히 계란에 뭐가 많기 때문에. 자, 이 책에서는요, 계속요, 수많은 연구 논문 데이터에서 암 환자들은 콜레스테롤이 암을 촉진시킨다. 암을 전이시킨다. 암을 생성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계란 섭취로 인해서 당뇨병 외에도 심장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률을 계속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산란협회의 계란에 대한 광고를 무색하게 만들죠. 그래서 매달 오시는 분들이 아니요, 왜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 아니에요? 저지방 채식은 해도 계란은 먹어야 된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제가 점점점. 자, 산란협회는 계란이 영양식품이라고 말하지만 단일식품으로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어쩌면 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이고 심혈관이 막히는 이유, 당뇨병이 생기는 이유, 지방으로 혈관을 막는 가장 큰 이유, 계란이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계란을 계속 즐기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일까요? 그럼요. 네.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늘마을 오니까 계란, 고기, 우유, 생선 없이도 넌밀크로 아주 맛있는 견과류 우유 너무 쉽고 저녁에 캐슈넛, 아몬드 밤에 물에 불려놨다가 효소 억제 물질 싹 깨끗이 날려서 2-3번 깨끗이 씻어서 이 고속 믹서기에다 넣고 견과류 1컵 대 물 2컵 넣고 소금 조금 넣어서 믹서기에 드르륵 곱게 갈면 뭐요? 넌밀크. 병을 촉진시키지 않는 견과류 우유. IP6가 많은 피트산이 많은 여러분의 종양을 억제시켜 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IP6가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우유 대신에 동물성 우유 대신에 견과류 우유, 넌밀크. 또 뭐가 있어요? 콩고기 만들어서 드시고 예, 제 요리책에 다 나옵니다. 이러면서 한번 홍보. 자, 계란에 있는 이 포화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인슐린 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에 점점 당뇨 증세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란은 완전 단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오늘 이제 3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가 되면서요, 저도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팔이 뿌라지면서. 자, 그래갖고 제가 오늘 강의할 때 내내 지금 이제 팔이 조금 제립니다. 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자, 나의 식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배운 대로 나의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타락한 식욕 대신에 건강한 음식을 먹기로 결정할 것인가?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건강개혁하려고 할 때는 참 여러분들이 힘들죠. 다른 데서는 병원에서도 심지어 고기생선 먹으라고 하는데 왜 하늘마을에서는 고기생선도 우유도 계란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맛있는 거는 다 못 먹게 하고 하시면서 이제 서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대 앞에는 2길, 곧 자 방종의 넓은 길과 자 희생의 좁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기심과 교만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넓은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분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영광과 불멸로 건강과 축복의 길로 가는 길입니까?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간보다 더 엄숙한 순간은 세상 역사에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희박한 가능성에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를 거는 모험을 감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하늘마을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장래에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서 내 행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두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질문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태어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영원은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1년, 2년 더 살려고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하게 암이 더 이상 재발되고 전이되고 그런 것 없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 현생에서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원한 시야가 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발은 하늘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곱고 좁은 길이므로 파멸로 인도하는 더 넓은 길에 유혹을 뿌리치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나가서 여러분들이 채식 좀 하려고 해도 한 끼 좀 순수한 저지방 채식 식단을 먹으려고 해도 식당 10군데 가면 다 고기 생선이 주류예요. 참 별나네. 뭘 그걸 먹겠다고 그걸 찾아다니나. 아주 까다로운 사람 취급받을 때 여러분 참 외로우시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분별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인도하는 왕도를 선택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